테드 번디, 전 세계 최악의 연쇄살인범이자 사이코패스 단어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죠. 그는 어린 시절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를 누나로 알고 자랐으며 아버지의 존재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외조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였는데 외조부부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테드 번디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으며 3살 무렵 잠든 이모의 침대 밑에 칼을 밀어 넣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내성적이었지만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컸으며 사납게 역정을 내는 성격 탓에 교사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였으며 심리학을 전공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였죠. 1974년 워싱턴주에서 여자 2명이 실종됩니다. 사람이 많은 휴양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실종자는 제니스 오트와 데니스 네스런드였죠. 두 사람은 2달 뒤 산속에서 심하게 훼손된 백골 상태로 발견됩니다. 테드 번디는 제니스 오트를 먼저 죽인 뒤 다시 되돌아가 데니스 네스런드를 살해한 거였죠. 같은 날에 발생한 사건이며 한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 만족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는 오른쪽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도와달라고 한 뒤 차로 유인하였고 붕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였으며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였죠. 이후 경찰들은 수사를 시작하며 유력한 용의자들을 추려내지만 테드 번디는 의심을 피했는데 그 이유가 엘리트 대학 출신이며 심리학 전공 탓도 컸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테드 번디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길 테드 번디가 범행에 이용된 차량과 같은 차를 가지고 있으며 의심이 많이 간다고 하였지만 물증이 없어서 체포하지 못합니다. 이후 워싱턴주에서 실종 사건이 사라지는데 그 이유가 테드 번디가 유타주로 이사를 하면기 때문이었죠. 테드 번디는 유타주에 가서 로스쿨에 입학하고 교회를 다니며 공화당에 입당하여 당원까지 됩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건 테드 번디는 범죄 활동을 싫어했고 범죄예방위원 부국장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성폭행 범죄 예방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범행은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테드 번디는 사람이 많은 대형 쇼핑몰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찾습니다. 이번 피해자의 이름은 캐롤 다론치라는 18세 학생이었죠. 테드 번디는 경찰인 척 수사 협조를 요청하며 그녀를 차로 유인하였지만 이상함을 느낀 캐롤은 몸싸움 끝에 탈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더욱 웃긴 건 테드 번디는 피해자를 놓친 후 바로 고등학교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죠. 이후 테드 번디는 도로가에서 교통경찰을 보고 도망가다 잡히고 마는데 경찰이 수색 중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하고 체포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캐롤을 불러 실제 범인이 테드 번디라는 확인을 하죠. 이후 워싱턴주에 일어났던 사건까지 수면에 오르고 이전의 사건들의 용의자로 지목받으며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테드 번디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변호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도서관 출입 권한을 얻죠. 교도소에서 모범수 생활을 하며 도서관에서 변론 준비를 하던 그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2층 높이의 도서관에서 뛰어내려 도망간 것이죠. 이후 일주일 만에 차를 타고 돌아가다 또 교통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체포된 직후 11kg이 감량될 정도로 수척하였으며 다시 수감 생활을 하던 도중 감옥 안에서 사라지고 마는데 천장의 작은 틈으로 탈옥을 또 시도한 것이었죠. 이후 3200km를 이동하며 미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범죄 행위를 이어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플로리다의 한 여자 기숙사였는데 여기서 2명의 여대생이 피해자가 되고 말죠. 피해자는 리사베리, 마가렛 바우먼이었습니다. 이후 테드 번디는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또 교통경찰에게 잡히고 맙니다. 테드 번디는 재판 장면이 방송에 생중계되었지만 그는 웃으면서 즐기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건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 중 경악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생중계로 나간 테드 번디를 보고 팬클럽이 생기는가 하면
이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캐롤이란 여자에게 재판 도중에 테드가 청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딸아이까지 생기게 되죠. 범죄자에게 애정을 느끼는 이 현상은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증후군이라 불리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마지막 방법이라며 테드 번디의 치아를 본뜹니다. 기숙사 여대생 피해자인 리사 베리의 머리에 범인의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이것을 대조해보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테드 번디도 증거 앞에 고개를 떨구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테드 번디는 사형 집행일 며칠 전 갑자기 자백을 하였고 본인이 네크로필리아, 즉 시신의 성욕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1989년 1월 24일 사형 선고일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뒤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는 전기의자에 앉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 테드 번디는 사이코패스 단어를 만든 창시자로 알려질 만큼 영향이 크며 각종 영화 소재에도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테드 번디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중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다고